우리 기필 과목 뭐 있었지? 기필 과목? 뭐가 있지? 일반 물리학 원투, 미적분학 원투, 일반 생물학, 프로그래밍의 기초, 일반 물리학 실험이랑 일반 화학 실험. 일반 화학도 있네요. 네, 일반 화학 2는 기초 선택 과목이죠. 그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죠. 일반 물리학 1은 할리데이 1권을 그냥 통째로 배웁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신에 굉장히 그 수업 템포가 빨라서 진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래밍 기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파이썬을 사용을 하고요. 미리 좀 보고 오실 분들은 파이썬을 공부를 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 각 분반을 맡으신 교수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내용도 막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아마 시험도 다 따로 보지 않나요? 네. 그쵸? 네, 시험도 분반별로 따로 보고 학점을 주는 비율도 다 다릅니다, 분반마다. 그래서 그냥 1학년 1학기 때 일반 생물학 배정돼서 듣는 경우에는 그냥 진짜 운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적 원, 2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를 보시면 금요일날 1시간씩 있잖아요. 그게 퀴즈란 말이에요. 일물 원, 2 같은 경우에는 그 1화 원도 아마 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저녁에 저녁에 퀴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보고 연습반은 그 퀴즈 전후로 해서 되게 가기 귀찮은데 이제 퀴즈를 잘 보면 안 가도 되는? 기필 다 들으셨어요? 전 다 들었죠. 저도 다 들었습니다. 안 들으셨어요? 네. 기필 다 들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들었는데 AP로 통과시키고 온 게 많아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AP를 받아와서 옆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AP로 미적 원이랑 일생을 뺐어요. 넌 다 듣고 왔잖아. 맞아. 그쵸? 저는 AP로 이제 미적 원이랑 일물원이랑 일화원이랑 일화실이랑 일물실이랑 일생이랑 표현기를 다 듣고 왔죠. 그래서 1학기 1학기 처음 들어가지고 일물도 듣고, 그 다음에 저번 학기 1학년 2학기 때 미적도 들어가지고 기필을 다 끝낸 상태. 두 개만 들었네요. 네, 2개만 들은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미적원이랑 일반 생물학은 AP로 듣고 와가지고 저는 일반고 출신이거든요. 다 들었는데 사실 일반 물리학 실험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또 1화 원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인정 시험으로 패스를. 신입생분들이 들어오시면 아마 일반 물리학 원이랑 일반학 원에 대해서 학점 인정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물리학 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빡세죠. 사람들이 약간 좀 학점 받기 힘들어서 일물원이 생각보다 많이 빡세고 1화원이 조금 널널해서 일물원을 치고 아 망했다 하고 1화원을 딱 보는데 다 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과거 친구들은 일반 화학으로 학점 인정 시험을 많이 봤더라고요. 미리 배우고 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1화원 학점 인정 시험이 매년 새내기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족보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제 친구들도 1화원 학점 인정 시험 공부를 따로 하더라고요, 족보를 구해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P를 딸 수 있는데 네, AP를 딸 수 어린 있음에도 나는 학점을 더 받겠다 해서 안 들으신.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저는 주변에 AP 통과 안 시키고 이제 또 공부를 해서 한번 자기 실력 뽐내보겠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한 달을 못 가고 돌아오더라고요. 시간 낭비고 체력 낭비. 최대한 학점 인정받아서 쌓아놓고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그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인정받은 학점 수가 23학점이거든요. 23학점인데, 그러니까 뭐 4년 졸업을 한다 치면은 8학기를 다니는 동안 매 학기 18학점을 들어야 할 게 15학점을 들어도 되는, 각 학기의 난이도가 이렇게 너프가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져오세요. AP든 뭐 학점 인정 시험이든. 모의토플 봐서도 가져왔겠지? 토플 다 봤나? 얘들? 모의토플 봐서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듣는 영어 개수가 달라지니까. 다 네. 싹싹 끌어모아서 다 인정받으십시오. 그게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걸 들어서 학점을 잘 따게 되면 그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선배들이랑 극구 말리더라고요. 제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튜터링 이런 것도 있죠. 기필 과목. 튜터링? 저는 튜터링 안 해봐서. 근데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건 뭐 얘기할 게 없네. 맞아요. 일반고면은 QT에서 우선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미적분학 원 QT 신청을 했었고, 튜터 형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QT 대 튜터가 2대1 비율로 구성이 되는데, 다들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사적으로 어디 카페나 아무 데서나 만나가지고 시간 될 때 모여가지고 튜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간 과외 느낌? 과외 느낌이라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공짜로 가입하는 거니까. 네, 공짜로 가입받는 거니까. 맞아요. 튜터는 돈을 받지만 네. 학교로부터 돈을 받는 학교로부터. 거고요. 튜티들은 수업료를 쳐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들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왜 안 들었어요? 1학기에 일화실, 2학기에 일물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물리요. 저도 일반 물리학 실험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사실 둘 다 듣긴 했는데 1화실을 1학기 때 듣고 1물실을 2학기 때. 그 일화실은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쓰고 일물실은 수필이 아니라 아까 손으로 쓴다. 수기로 수필은 Yes. 글 종류. 어쨌든 수업 자체의 포맷은 비슷하거든요. 매주 실험 하나씩을 하고 일화실 같은 경우는 퀴즈도 보나요? 네, 그러니까 1화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그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이나 그런 거를 숙지를 하고 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퀴즈? 일반화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다가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잘 지키셔야 할 것 같고요. 일반화학 실험 퀴즈 같은 경우는 실험 보고서 족보가 있으면 그걸 보고 가면은 한층 편할 수가 있어요. 실험 책에는 실험 결과가 사실 안 적혀 있고 실험 결과를 실험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퀴즈 같은 경우에는 실험의 결과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가면 퀴즈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실험 수업은 조교님의 이제 역량이 80% 정도는 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었던 물리 실험에 이제 조교님 굉장히 섬세하시고 깐깐하신 살짝 FM 스타일이었죠. 네, 그러셔가지고 전 되게 골머리를 많이 앓았어요. 그 정도로. 평소에 저는 수업이 9시 시작이면 이제 당연히 9시 10분쯤에 가는 걸로 일반화학 실험 조교님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이해해 주시고 저번에는 깜빡하고 보고서를 늦게 했는데 그것도 천천히 했어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날로 먹었다? 날로 먹었다는 아니고 엄마.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실험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화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복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깜깜한 편이긴 해요. 근데 저희 조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한 물질 다루는 거나 아니면은 뭐 실험복을 굳이 안 입어도 뭐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리고 실험 수업이 1학점이죠. 네, 1학점인데 3시간이죠. 3시간. 강의 종류별로 그 학점과 시간의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실험 수업 같은 경우에는 1학점당 3시간의 그 수업 시간을 할애를 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실험을 하는데 사실상 3시간을 다 쓰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실험 끝나면 가고 뭐 보통 1시간 반? 1시간 정도? 빨리 끝나면 진짜 한 30분에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제 따라. 그 진짜 수업 시간 자체 그때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 뿐인데 뭐 보고서 쓰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뭐 데이터 취합을 하고 조원들끼리 막 그때 그 데이터 누가 가지고 있었어? 그럼 나 없는데? 아니 누구한테 있어 데이터 막 이런 식으로 막 데이터가 증발되기도 하고 전날 밤에 맞아요. 전날 밤에 쓰다 보면 광란의 파티. 이제 사실상 6일 전에 한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니까. 저는 실험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둘 다 AP여서 둘 다 들어보신 분? 실험을 안 들었다고요? 전 안 들었어요. 하나도. 근데 어떻게 AP를 받아요? 네? 아니 AP. 그러니까 실험 수업을 카이스트에서 안 받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서 쓰는 걸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주변에서는 그냥 족보 보고 여러 개 족보 펼쳐놓고 이렇게 부분 뺏겨서 되게 금방 끝내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보고서를 4시간, 5시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약간 시간 낭비 같다고 느껴질 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고서를 채점한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교님들이 보고서를 채점을 할 때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몇 점을 주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몇 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채점 가이드라인이 이미 잡혀 있다 보니까 뭐 본인이 대여섯 시간 동안 정말 노력해서 썼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막상 쓰지 않으면은 그냥 1시간 만에 그 족보 보고 그냥 수수숙 쓴 사람보다 점수를 더 낮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빡센지 모르고 들은 애들도 있는데 그냥 거의 울려고 했었어요. 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제 친한 동기가 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막상 그렇게 2개를 끝내놓고 다음 학기에 가보면 되게 미리 다 해치워 놓으니까 마음이 후련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큰일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큰일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큰일은 뭐 아니고 저는 하지만 들어본 적이 빡세죠. 없어요. 작은 일은 많이. 작은 일은. 그냥 매주
보고서를 쓸 때마다 이제 아 내가 왜 그랬지? 성실함만 갖추고 있다면 뭐 네. 어떻게 뭐가 있을까?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씩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네, 맞습니다. 실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자신이 있다면은, 그리고 수기로 일반 물리학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자신이 있다면은, 그 정도의 성실함 갖춘 학생이라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냥 듣지 말란 얘기죠. 두 개는 같이. 그런 네, 제가 경험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드리진 않습니다. 예,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